NCS 지역농협 6급 조직이해 능력. 이번 시간에는 경영 이해에 대한 기초학습 시작하도록 할게요. 경영의 개념부터 보도록 합시다.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가 아니라 전략, 관리, 운영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략이라는 건 목적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투입된 자원을 최소화,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추가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과거의 경영은 관리에 한정됐었죠. 이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하고, 현대 경영은 전략, 관리, 운영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경영자 역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는 모든 것을 다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죠. 규모가 커지게 되면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체계로 최고, 중간, 하부 경영자로 분화되기도 합니다. 자, 최고 경영자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조직의 혁신, 의사결정을 합니다. 중간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가 설정한 방향에 맞게 세부적인 경영 목표, 전략, 정책을 집행하죠. 현장을 이끄는 게 하부 경영자죠. 민츠버그는 경영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조직을 대표하는 대인적 역할,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를 내부로 전달하는 정보적 역할, 조직의 의사결정, 문제 해결이나 협상이 대부분이죠. 의사결정적 역할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경영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나 과정을 경영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경영자가 수립하죠. 인적 자원은 구성원입니다. 직무 수행의 기초에서 경영이 추진되죠. 사람이 많은 조직과 없는 조직 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겠죠. 자금은 돈을 얘기합니다. 경영의 방향, 범위를 한정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조직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겠죠. 경영 전략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경영 전략을 도출하게 되죠. 경영 과정 보도록 할게요. 경영 계획, 미래상 설정하고 대안 분석하고 실행 방안을 선정하지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 실행을 할 때 목적 달성을 하고 구성원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계속 이어지는 순환 과정입니다. 경영활동의 유형을 외부와 내부로 구분했습니다. 외부 경영활동이라는 게 시장에서 이윤 창출하는 것을 얘기하죠. 마케팅이 대표적이죠. 내부 경영활동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관리를 뭐합니까? 인사, 재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확인 문제입니다. 경영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거, 경영 목적, 자금, 인적 자원, 그리고 경영 전략. 이 4가지가 경영의 구성 요소죠. 조직 문화는 조직 체제의 구성 요소로서 조직 체제 구성 요소는 조직 목표, 조직 구조, 조직 문화, 규칙과 규정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조직의 의사결정입니다. 조직은 언제 의사결정을 합니까? 환경 변화가 있거나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확인 단계에 들어갑니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개발 단계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존 해결 방법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요. 관계자와 대화하거나 공식 문서를 찾아보죠. 탐색입니다. 근데 이걸로 없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는 설계로 들어갑니다. 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겠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고 공식적 승인 절차를 거쳐서 실행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크게 3가지. 한 사람의 의사결정자가 판단하는, 그리고 분석에 의한,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의 토의와 교섭에 의한 선택이 있는데 대체로 금융기관이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3번째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개인의 의사 결정에 비해서 집단의 의사 결정은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 자체가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특정 구성원들에 의해서 독점될 우려도 있습니다. 경영전략 추진 과정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전략 목표를 설정합니다. 비전과 미션, 비전은 미래의 모습이고 미션은 전략 목표를 얘기하죠. 2단계 환경 분석을 합니다.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 이걸 묶어서 스왑 분석이라고 하죠. 3단계 경영 전략은 최상위의 조직 전략, 조직의 사명을 정의합니다. 그 하위의 사업 전략은 경쟁의 방법이나 방향을 얘기하죠. 그 하위인 부문 전략은 세부 수행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4단계 실행하고 5단계 평가 및 피드백을 하게 되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은 뭐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하죠. 확인 문제입니다. 경영전략 추진 과정에서 스왑 분석이 실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바로 2번 환경 분석이죠. 환경 분석 방법이 스왑 분석이니까요. 이어서 경영전략 유형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 매트릭스는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 원가 우위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런데 차별화와 원가 우위는 산업 전체입니다. 특정 부문은 집중화 전략이죠. 이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볼게요. 먼저 차별화 전략. 고객에게 가치 있고 독특하다고 인식되게 뭐를 합니까? 제품 서비스 광고 차별화를 하죠. 원가 우위는 원가 절감. 어떻게 하면 싸게 대량 생산 저임금. 우리는 70년대 수출할 때 많이 했죠.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서 원가 우위 전략을 쓰기는 좀 어렵네요. 집중화 전략은 특정 시장이나 고객에 한정되죠. 이어서 근로자의 경영 참가 제도 좀 볼게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자는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부터 있지는 않아요. 경영의 민주성 제고라는 게 결국 경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노사 상호 신뢰 증진으로 이어지는 거죠. 원래 권리는 아니에요. 크게 경영 참가, 이혼 참가, 자본 참가로 구분하는데 경영 참가, 공동 의사결정 할 리가 없어요. 의사결정 권한이 노동자에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노사협의회 협의는 그냥 협의예요. 한번 얘기해보고 사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윤 분배, 근로자들은 이윤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일한 만큼 월급 받으면 끝입니다. 성과급은 격려급이지 이윤 분배는 아니죠. 이윤은 누가 분배받습니까? 주주가. 종업원 지주제도입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지. 이게 종업원 지주제도입니다. 노동주제도는 노동 제공을 출자의 한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이렇게 경영 참가 제도를 구분해 봤습니다. 경영 참가하면 좋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의 대표면은 조직원의 권익을 앞세워야 되는데 이게 경영에 참가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경영권이 악화될 수도 있고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잘못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 참가 유형에 해당되는 경영 참가 제도, 종업원 지주 제도, 회사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주 제도, 노동 제공이 출자의 하나의 방식, 기역 디귿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